안녕하세요, 하기로입니다. 포토샵 1도 몰라도 10분 만에 정복할 수 있게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제가 포토샵 배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보다 중요한 건 디자인의 기본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디자인은 포토샵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툴을 이용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첫 영상에서 전했었죠. 그래도 우리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도구를 쓸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가볍게 툴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포토샵의 인터페이스를 보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키면 이런 첫 화면이 뜨죠. 참고로 저는 어도비를 유료 결제해서 쓰고 있고요. 2021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버전입니다. 한마디로 최신 버전입니다. 포토샵이 구독 결제로 넘어오기 전에는 CS 버전이 있었어요. CS는 설치형이어서 버전마다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진 못했었죠. 근데 CC부터는 온라인 기반이다 보니 업데이트가 이렇게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메뉴의 위치라든지 기능이 없어지고 생기는 게 정말 빨라졌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크게 대동소이합니다. 일단 새로 만들기 컨트롤 N으로 새 창 열기를 해주세요. 저는 있는 작업물을 열어볼게요. 썸네일 짠. 그러면 이렇게 인터페이스, 전체 인터페이스를 볼 수 있는데요. 크게 왼쪽에 대메뉴가 있고요. 대메뉴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이 메뉴에 유사한 다른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이 이렇게 바뀌죠. 누르면 바뀌어 있죠. 이 대메뉴에 소메뉴들이 상단에 이렇게 있고요. 다시 말해 대메뉴마다 가지고 있는 소메뉴가 여기 상단 창 한번 보세요. 소메뉴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가운데에는 작업 패널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작업을 위한 세부 조정 메뉴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실 게 여기 레이어 패널입니다. 레이어 패널의 하단 보이실까요? 레이어 패널의 하단에는 자주 쓰는 기능들이 단축 메뉴로 나와 있습니다. 이 메뉴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주요하게 쓰는 기능은 한 5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죠? 사용 순서도 왼쪽에 대메뉴를 누르고 작업 패널에서 작업을 하면서 오른쪽에서 세부 조정을 하는 순입니다. 참 잘 만들었어요. 이 유저 경험은 2D 기반의 거의 모든 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 툴을 익히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비슷비슷하거든. 이 인터페이스는 작업자가 원하는 대로 수정도 가능한데요. 이게 녹화 영역을 벗어나서 그러는데 여기 최상단에 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창에서 작업 영역을 선택하시면 필수 재설정, 작업 영역 잠그기 이런 메뉴가 있어요. 자, 사진으로 바꿔볼까요? 사진. 그러면 여기가 조금 바뀐 거 보이시죠? 라이브러리 조정. 그리고 대메뉴들도 사진 작업을 하기 용이하게 바뀝니다. 그래픽 및 웹. 그래픽 및 웹은 아무래도 디자인 작업이겠죠? 디자인 작업에 좀 더 용이하게 인터페이스가 바뀌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거의 한 중간점이 필수 기본값입니다. 어느 정도 사진 보정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하기 좋은 인터페이스가 필수. 이 패널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뗐다 붙였다 할 수도 있거든요. 자주 쓰는 기능들을 뗐다 붙였다 한 뒤에 새 작업 영역으로 이렇게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인터페이스가 지저분해지고 엉망이 돼서 이렇게 가리는 경우도 있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필수 재설정을 눌러서 원래 원상태로 복구를 시켜줍니다.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해는 여기서 끝났고요. 다음으로는 대메뉴 기능을 알아보기 전에 이 레이어를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레이어만 가지고도 따로 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핵심적인 기능인데요. 컴퓨터 그래픽과 일반 그래픽의 가장 큰 차이가 컴퓨터 그래픽은 무한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이겠죠. 그 이유는 이렇게 객체들이 각각의 레이어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텍스트 레이어, 이미지 레이어, 도형 레이어까지 물론 이렇게 순서도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각각의 레이어들을 중첩시켜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컴퓨터 그래픽 작업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컴퓨터로 만들어내는 작업물을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이라고도 합니다. 자, 레이어에 대한 이해를 대략 마치고 대메뉴들의 기능을 이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어도비에서 이 비디오 튜토리얼을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쓰는지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놨는데요. 단축키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실무에서 자주 쓰는 메뉴들만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메뉴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다 알아야 할 것 같지만 우선적으로 구분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작업 영역에서 그래픽 및 웹 작업인지 사진 작업인지에 따라 도구들이 바뀌는 것을 보고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작업하시고 싶은 게 이미지 보정 작업인지 텍스트가 올라간 디자인 작업인지를 먼저 구별하셔야 해요. 이미지 보정 작업을 할 때 자주 쓰는 도구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데일밴드 모양의 아이콘인 복구 브러쉬 5가지 비슷한 메뉴가 있는데요. 점이나 잡티를 지울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브러쉬 도구, 뭔가를 칠할 때 씁니다. 복제 도장 도구, 도장 툴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복제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지우개 도구, 지우개는 브러쉬와 거의 세트로 쓰는데요. 브러쉬로 칠하고 지우개로 지우죠. 이 기능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닫지 도구는 톤업 할 때 사용하고요. 대략 이 정도 기능이 이미지 보정 작업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디자인 작업할 때는 생각보다 쓸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인을 작업할 때는 어떤 도구를 많이 쓸까요? 아무래도 디자인 작업은 각각의 레이어들을 불러와서 편집하는 작업이 메인이기 때문에 선택 도구를 정말 많이 씁니다. 이동 도구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레이어를 잡아서 이동시키는 도구입니다. 다음으로는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인데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도구예요. 사각형 모양도 있고 원형, 라인 모양도 있는데 라인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원형이나 네모 모양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떼서 이동하거나 비슷하게 다각형 올가미 도구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무언가 개체를 좀 빠르게 따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요. 빠르게 따서 느낌 보고 지우는 용도. 이 아이콘 보시면 프레임 도구라고 새로 생겼더라고요. 저도 이 영상 만들면서 처음 봤는데요. 프레임 안에 이미지를 넣어주는 기능입니다. 이게 없었던 기능은 아니고요. 마스크라는 건데 워낙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다 보니 대메뉴로 크게 뺀 것 같아요. 스포이드 도구, 색깔을 추출해주는 도구죠. 단축키는 I인데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도구,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텍스트가 빠지면 디자인이 아니죠. 그리고 사각형 도구, 사각형, 타원, 삼각형, 다각형 등 여러 가지 모양의 벡터 디자인을 할 때 쓸 수 있는 도구입니다. 벡터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늘렸을 때 깨지지 않는, 이렇게 늘렸을 때도 깨지지 않는 게 벡터입니다. 마지막으로 핸드와 돋보기 도구, 이거는 대메뉴에서 눌러서 쓰기보다는 거의 단축키로 숨 쉬듯이 쓰는 도구입니다. 단축키로는 H 이렇게 확대해서 넘길 때, 디테일한 작업을 할 때 정말 많이 사용을 해요. 우선 내가 하고 싶은 그래픽 작업이 이미지 보정인지 아니면 이렇게 텍스트가 올라가 있는 디자인 작업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씩 메뉴를 눌러서 다 사용해 보세요.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만이 정답입니다. 제가 아무리 툴 그거 별로 안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저도 포토샵을 20년 이상 썼습니다. 사기쳤나? 그래도 다 몰라요, 기능을.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익혀 나간다는 생각으로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피드백을 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겠죠? 여기서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